네, 됐습니다. 회계년도 마지막 날 또 강의를 시켜주셔가지고 정신없이 또 저희도 마무리 짓고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회계년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기 전에 늘 그 마지막까지 자료를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다 끝내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우리 사업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몰입해야 된다.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 근데 그 몰입하고 집중이란 게 사실 아주 연습이 돼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감 시간이 딱 있으면 사람이 딱 몰입이 돼요. 근데 또 이게 한국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 마무리 딱 직전에 뭔가 후다닥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만큼 집중력과 그 몰입이 잘 되는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 정말 원하는 거는 뭐냐면 평소에도 그런 몰입과 집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강의 준비를 제가 했고요. 오늘도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어디 가서 나 저렇게 얘기해야지가 아니라 사실 제가 하는 강의들은 대부분 나를 후원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후원이 안 돼 있으면 이 사업은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아메이를 하고 있구나. 세상이 저렇게 변하니까 남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아메이를 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 사업의 기회를 꼭 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의에 이제 다른 분들을 초대를 하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그리고 제 비즈니스도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늘 많은 리더님들이나 그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그거더라고요. 도대체 요새 뭐에 관심이 있냐. 그래서 요즘 저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네. 요즘 저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우주에 관심이 있어요. 제 거 유튜브 딱 열어보면 다 우주 얘기만 막 있어요. 어, 이 우주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좀 흥미를 가졌으면 어땠을까? 그때 제가 물리를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과생이긴 했는데 물리나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지금 우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듣다 보니까 결국은 다 물리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리학이 되게 재밌는 학문이었구나. 공감되시나요? 물리학에 대해서? 아. 자, 근데 왜 저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냐면,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어디까지 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는 뭐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고 하고 이러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어요. 그럼 죽기 전에 우리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어디까지 보고 죽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달에 가는 것까지는 보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라 달에 기지를 만들어서 이제 달을 점령하는 거죠. 이것까지는 제가 보고 죽지 않을까? 자, 이제 36살인데 100살 넘게 살겠죠. 그러면 70년 정도 후에는 내가 죽기 전에는 사람이 달을 되게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도 이 그 아르 아르티메데스인가 이 미국에서 나사에서 하고 있는 그 달을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국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다누리호가 돌고 있죠 지금. 다누리호가 달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달의 그 전체적인 스캔 영상을 찍어다가 어느 위치에다가 우리가 어디에 착륙을 해서 어디에다가 기지를 만들면 좋겠다. 이제 이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한국도 참여를 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전인가 인도에서 네, 달에다가 또 착륙을 시켰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달에다가 이 탐사선을 착륙을 시켰고요. 이제 이 다음은 다시 사람을 보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달에 사람 보냈을 때 기억 나시는 분 있으세요? 미국이 달에 사람 보냈을 때? 그거를 이제 라이브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 상황이 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되게 많이
사실 이야기가 있었어요.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 해가지고 다 물리학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우리 자기부상 열차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그 어려운 만들어내기 좀 어렵고 비싸고 그렇게 해서 상용화가 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또 이걸 막 개발을 했다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거의 결정은 났어요. 제가 이 강의 만들 때까지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현재로서는 결정이 난 게 불가능하다. 이거는 검증이 안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일말의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을 보기도 했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래요. 우리가 이론이라는 게 있죠. 이론. 우리 자연 현상에 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론이 있으면 이 이론에 대한 그 검증 절차를 보통 걸쳐요. 이게 맞냐 틀리냐가 나오겠죠.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결과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건 나왔어요. 검증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실패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론이 뭐가 잘못됐지? 그럼 뭘 고쳐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이게 이제 과학적인 추론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게 좋아요.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이게 맞다 틀리다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죠. 안 해보고 저 사람은 내가 아메이를 전달을 하면 나랑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나는 안 좋아할 거야. 제품을 얘기하면 저 사람이 부담을 가질 거야. 이거는 내가 안 해보고 머릿속으로만 계속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보통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야, 그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그게 실제로 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치고 검증해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안 해보고 본인 머릿속에서 본인의 경험을 통한 이론적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검증하고 행동을 해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하지만 합리적으로 뭔가를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 본인의 시각 안에서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관점 안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앨런 머스크가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불가능하다. 근데 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앨런 머스크가 처음에 그 우주 그 기업을 하고 있잖아요. 스페이스 X를 만들 때도 주변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앨런 머스크한테. 근데 앨런 머스크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성공을 해냈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이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네. 혹시 이것도 최근에 영상입니다. CG가 아니라. 저기 아파트 15층 정도 높이인 거예요. 저 물체가. 되게 이제 멀리서 보니까 작아 보이는데 벌써 10번을 실패한 거예요. 10번째 시도한 거죠. 이걸로 우리 화성을 보내겠다라고. 자,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도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하고 있어요. 실패를 계속 하죠.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가서 걸 봤을 때 이런 실패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SNS도 그렇고 너무 많은 결론 자체들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 과정들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패를 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실패를 통한 데이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 데이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어떤 걸 되는지를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9월 7일인가 11번째 발사를 또 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아파트 한 채가 날아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아메이를 할 때도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건 굉장히 좋은데 불가능하지 않냐. 다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로켓가 이론적으로 날아가지고 서는 건 가능한데 불가능하지 않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발전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좀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이걸 왜 하고 있냐. 이 일을 왜 하고 있냐면 이게 꿈이래요. 이게 실제로는 화성으로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건데 그 중간 단계가 요 단계예요. 보시면 이 스페이스쉽을 타러 항구에 가서 바다 가운데 쪽으로 조금 가요. 스페이스X에서 배를 타고 가서 출발을 해요. 실제로 스페이스X에서 올린 영상이거든요. 우리 이걸 하려고 이 사업을 우리는 하려고 한다라고. 거기 어디로 가요? 우주로 가는 게 아니라 뒤에 거는 다시 돌아가죠. 뒤에 떨어졌던 수신체는 원래 발사했던 대로 돌아가요. 하고 세계 여행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세계 여행이 아니라 이제는 비행기처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싱가포르까지 32분.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7시 39분만. 7시 39분. 저녁 한 7시 39분에 싱가포르에 도착. 자, 홍콩에서 싱가포르까지 22분. LA에서 토론토까지 24분. 방콕에서 두바이까지 27분. 도쿄에서 싱가포르까지. 자,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누가 타냐? 그럼 부자들만 타는 거 아니냐? 돈 있는 사람들만 타는 거 아니냐라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늘 해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막힐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내가 생각한 게 맞고 내가 생각한 데이터가 맞다면 저는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놀라운 거는 이 영상을 사실은 올린 지가 5년 전이었습니다. 5년 전에는 그러면 어땠을까요? 5년, 지금 2023년이죠. 5년 전이면 2018년도죠. 아까 스타쉽 그걸 만들기도 전이에요. 만들기도 전이고 시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앨런 머스크는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거야라고 영상을 올렸어요.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바보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이 불가능하다고 했을까요? 근데 5년 만에 아까 말한 시제품을 만들어서 착륙까지 시키는 거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우리의 과학의 발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일들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죠. 우리 이번 여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런 기후에 관련된 지금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산불은 정말 많이 나죠. 미국에서도 났고 지금 하와이에서도 산불 났었고 그리스에서도 산불이 나고 있고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계속 드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과연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근데 사실은 앨런 머스크가 화성을 간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에는 지구가 이렇게 계속해서 황폐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하와이 산불, 캐나다 산불. 그러니까 지구의 지금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변화하는 것들 아까 말한 대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빨리 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후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노력들이냐면 우리가 이게 지난 강의나 예전 강의 때 얘기를 많이 드렸던 건데 2035년에 이제는 내연기관 차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궁금증 들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왜 2035년이냐는 거예요.
왜 콕 집어서 2035년이냐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도 왜 하필 2035년일까? 왜 2040년도 아니고 2030년도 아니고 왜 2035년일까라고 봤더니 유엔에서 그 기후 협약을 했을 때 2035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이 올라가면 이거는 위험한 사인이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위험한 사인이다. 그래서 2035년으로 봤는데 지금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 봤을 때 1도가 올랐어요, 벌써. 1도가 올랐고요. 이 2035년까지 이대로 간다면 1.5도를 넘어서 2도가 올라갈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2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2035년으로 데드라인을 잡은 거예요. 데드라인을 잡아서 이때 그러면 이 이후로는 우리가 화석 연료에 관련된 것들,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들을 좀 제재를 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휘발유차 못 다니고 뭐 유럽에서도 내연기관차 이제 만들지 않겠다,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겠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EU에서 2030, EU도 2035년이죠. 서울도 2035년이고 EU도 2035년이고. 자,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거, 이제 공장을 우리가 운영을 할 때도 예전에는 그냥 전기를 끌어다 쓰면 됐잖아요. 근데 그 끌어다 쓰는 전기도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석 발전으로 만든 전기로 공장을 돌리면 세금을 물게끔 하는. 그러면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야 되느냐? 친환경으로 만든 전기를 써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EU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애플은 100%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납품업체들한테까지도 이걸 요구해요. 너네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 안 하면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어. 그럼 거래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이 수준을 맞춰야 되는데 아직 한국이 이게 좀 느려요. 느리기도 하고 아직 이 그 세계 그 흐름에 대해서 조금 둔화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둔화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사실 배터리가 좀 빠르긴 하죠. 근데 이 SK 뭐 배터리 이런 것들도 LG나 SK도 그 배터리를 만들 때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으면 테슬라나 애플이 우리는 그 배터리를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타격이 생기겠죠. 앞으로 그게 먹거리가 될 텐데. 네. 그리고 늘 여름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 전력난 해가지고 이제 블랙아웃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이 얘기 없었죠. 근데 이게 태양 발전이 우리가 태양열 발전이 진짜 초반에 그러니까 초반에 딱 나왔을 때는 효율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이게 설치하는 거 대비해서 이게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발전을 해요? 과학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더 싸게 효율이 좋게 만들다 보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이제 여기도 지나다니다 보면 그 만들어 놓은 데 있죠. 빈 공터 같은 데다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효율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에너지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있고요. 우주 태양광 지금 이제 발전, 이걸 많이 지금 요즘에 생각을 하고 태양광 있습니다. 발전 지상에서도 하잖아요. 근데 뭐 우주까지 가서 태양광 발전을 왜 해야 될까요? 우주가 또 빵빵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네, 그러니까 빡빡하고 이걸 하나씩 나사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지구를 보시면 네. 저건 밤이거든요. 밤에는 못 모아. 밤에는 태양열이 안 되죠. 원래. 정지위성 궤도에 이렇게 위성이 떠 있으면 태양을 계속 바라보거든요. 24시간 에너지를 볼 수 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해가지고 지구로 보내주면 되죠. 24시간. 근데 나사에서 한 70년대에 열심히 연구하다가 효율이 안 맞아서 어려워서 안 한 거예요. 70년도 때 이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 스페이스X 패컨 9 로켓에 실어가지고 테스트 버전으로 작은 돌체라고 하는 테스트 버전을 보냈다고 해요. 예. 다시 이제 가능성을 탐색해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태양광 발전했어요. 그럼 지구를 어떻게 보내죠? 지금 이 질문이 제일 많이 올라왔거든요. 성공과 어떻게 할 거냐. 발전해서 전기 어떻게 보내? 전기줄을 보낼 수 아, 없죠. 전기줄 충전해서 배터리를 지상으로 던진다. 그것도 있을 거고. 신박하긴 한데. 예. 하지만 무선 전력 송진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무선 충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앞으로는 이제 그 태양열을 우리나라에서 하면 밤에는 못 하잖아요. 지구에서 하면 지금 같은 이 밤이 되면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쪽에다가
태양열 발전 위성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얘가 발전을 하겠죠. 그럼 전기 효율도 훨씬 높겠죠.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럼 이렇게 모은 전기를 어떻게 보내야 돼요? 지구로. 지구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선 전력 송신을 한대요. 이 기술 누가 갖고 있어요? 무선 전력 송신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기술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그렇죠? 이스프링에 쓰는 그 기술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도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 하다가 회사 망하면 어떡해? 근데 이 기술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에 관련된 얘기들을 보다가도 문득문득 이 아메이 회사에서 그 개발을 하고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문득문득 떠올라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 무선 전력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보고 나서는 아 이게 어, 우주 시대에도 아메이는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웅장해지죠. 가슴이 저는 되게 웅장해졌어요. 아 대단한 회사다. 어, 철저한 재생 농업으로 건강한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친환경에 대해서 결국은 신경을 쓰지 않는 회사는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 기사 안에서도 아까 그 R200 얘기 나왔죠. 재생 에너지로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기사를 보시면 R200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개념이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냐면 대체 에너지 사용 비중도 절반을 훌쩍 넘어선다. 글로벌 아메이 기준 풍력, 태양광 등 재사용 에너지 비율은 2019년 37%에서 2020년 68%로 뛰었다. 풍력이 26에서 50으로 늘어났고 태양광도 12에서 18%로 증가했다. 아메이는 미국에서 화장품 브랜드인 아티스트리 제품을 100% 풍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럼 아티스트리 제품에 한해서는 지금 아리백을 달성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품을 만드는 과정만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쓰이는 전기까지도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이에요. 근데 아메이는 어디에서? 아메이도 미국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아메이에서. 근데 아리백 달성을 하면 이것도 좀 대대적으로 공지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가 지날수록 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 상황들, 주변 상황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빠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도 사실 양극화 얘기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양극화 얘기가 어떻게 나왔어요? 정보의 양극화. 정보를 빠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돈을 빨리 벌 수 있고, 아니면 뭐 기술의 양극화도 있겠죠. 기술을 뭐 먼저 내가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가 조금 쉬웠던 시절들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양극화가 저는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관점의 양극화. 대부분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까 뭔가를 시도를 하면 그거는 불가능해라고 일단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근데 이 관점이 그러니까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돈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기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점을 내가 얼만큼 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어떤 그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점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아직 내가 계층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내가 관점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런 기술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사실은 이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거고요. 예전에 그런 기술적인 양극화나 혹은 뭐 자본의 양극화나 어떤 이런 것들의 속도하고는 비교도 못하게 빠르게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우리 시대도 물론 주도했지만 이 아래 세대들은 더욱더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녀 세대들이죠.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돈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들이 사실은 많지 않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전무하고 초중고 다녀봤지만 그곳에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없었고 대학교, 사회에 나와서도 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들이 이런 금융에 대한 무지에 관련된 것들, 이것들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아메이 안에서, 그리고 아메이를 하면서 배웠던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아메이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 방식이 일반적인 사업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미적분 문제 혹시 푸실 수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x는 0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fx가 모든 양수에 대하여 3번 맞아요? 네.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이걸 풀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쵸? 공부해라라고 하지 어떤 문제 푸는지 잘 모르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 다들 가지고 있죠.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돈 문제거든요. 대부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죠.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는 사실 풀기가 쉽대요. 기요사키가 얘기했어요.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풀기가 쉽다. 어떻게 풀면 돼요? 돈을 벌면 돼요. 근데 돈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돈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 굉장히 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친구들한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밥을 샀어요. 근데 뒤에서 막 이야기가 나오죠. 쟤는 돈 벌더니 변했어. 뭐 혹은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사주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이제 당연해지는 거죠. 어느 날 내가 안 사면 또 뭐라고요? 쟤 변했어. 돈 벌더니. 그쵸? 누가 나한테 갑자기 뭐 한 2년, 3년 만에 아니면 10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 1,000만 원만 꺼줘. 그쵸? 그러면 당연히 안 꺼주죠. 안 꺼주면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뒤에 가서 다른 얘기들을 또 하고 다니죠. 그게 돈이 많았을 때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으세요? 내 의사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을 때의 문제는 덧셈 뺄셈 곱셈하고 똑같아요. 그냥 배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았을 때의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덧셈 뺄셈부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부터 풀려고 해요. 풀 수 있어요? 돈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부터 풀려고 해요. 절대 못 풀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내 지식이 채워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미적분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3번 찍어요. 5분의 1 확률로 부자가 되거나 망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해요. 그쵸? 어려운 문제들을 자꾸 풀려고 해요. 내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를 계속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거 건너뛰고 일단 부자가 되고 돈을 버는 방법은 주식하고 부동산밖에 없어 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뛰어들어서 찍어요. 운 좋게 맞으면 정말 좋죠. 운 좋게 맞으면 정말 좋지만 어렵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실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지 않다라기보다는 관점을 바꾸는 게 사실 어려워요. 관점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지금 직업의 사부면을 띄워놨는데 많이 보셨잖아요. 이 직업의 사부면은. 근데 ESBI 이렇게 있는데 이 직장인하고 공급생활자하고 자영업 전문직 이 사부면하고 S 사부면이 공통적인 게 뭐가 있냐면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직장인으로서 벌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있어요? 직장인은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죠. 그러면 내가 직장에다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의 맥스치가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한계가 되겠죠. 그 돈이 20억, 30억, 100억인 거랑은 상관이 없이 내가 직장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맥시멈이 정해져 있죠. 정년퇴임 전까지. 혹은 하루에 24시간 다 투자 못하죠. 직장에다가. 그렇죠. 직장이 안 받아주죠. 24시간씩. 그 맥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천장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천장을 찍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보통 퇴직을 하거나 보통 이제 직장을 옮기거나 2사분면하고 S사분면의 일을 그만두거나 하게 되죠. 자영업도 똑같죠. 의사나 뭐 변호사분들도 내가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하고 상관없이 맥시멈이 정해진 이유는 시간이 이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벌 수 있는 천장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B사분면하고 I사분면으로 딱 넘어오면 이쪽은 시간을 복사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한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딱 기회를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E사분면이나 S사분면의 어떤 수입이 필요는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뭔가를 알아보려고 했을 때 이 기회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돈에 그 벌 수 있는 한계가 없는 일들로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할 수밖에 없고요. 이 관점의 부자 아빠의 관점 그리고 가난한 아빠의 관점 이 관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듣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그 Q&A 같은 거죠.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거면 왜 다들 안 해요? 이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들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좋은 건데 왜 다들 안 할까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영어 공부하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운동하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안 하세요? 그렇게 좋은 거 왜 안 하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유독 사람들은 아메이 같은 걸 얘기하면 그렇게 좋으면 사람들이 다 하고 말지 왜 안 해? 좋은 것들도 사람들에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나 본인의 관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왜 내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래야 내가 상처를 안 받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는데 거절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이 아직은 진행하지 못할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혼자 이렇게 좋은 걸 왜 사람들은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아요? 야, 근데 사람들 그렇게 전부 다 가입하면 시장포화 되지 않냐? 그러면 야, 전 지구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맨 마지막에 가입한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오류가 있죠. 왜 오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전 지구의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어때요? 실제로 해보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 그 기독교가 몇 년이 됐어요? 기독교. 그쵸? 근데 왜 시장 포화가 안 됐어요? 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 들었던 거고 두 번째로 시장 포화가 될 수가 없는 이야기는 이유는 어느 시점에 지구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가지고 1년 동안 단 한 명의 신생아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쵸?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있다라고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가정을 했잖아요. 전부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가정을 할게요. 1년 동안 전 세계에 한 명도 안 태어났어요. 그러면 19살에서 그 안 태어난 해에 19살에서 20살으로 딱 가면 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안 태어나야지만 가입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전 지구 사람이 가입이 돼 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근데 그럴 일이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나는 아는 사람이 없고 회원이 안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회원이 안 늘어난다 이 얘기가 사실은 저도 이제 크게 공감이 안 되는 게 우리 가족들 가계도를 한번 보세요. 가계도. 우리 부모님은 몇 명이서 시작하셨어요? 두 명이서 시작했죠. 근데 지금 가족들 보세요. 몇 명이에요? 그 우리 부모님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몇 명이서 시작하셨어요? 두 명이서 시작하셨죠. 근데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 따졌을 때 가족이 몇 명이에요? 그쵸. 이거는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회원이 안 늘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결혼을 안 해서 애를 낳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한테는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으로 따져서 보면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국 사람을 가입시켜서 쓰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어쨌든 쓰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을 때 어떤 현상들을 제가 많이 봤었냐면 어, 내가 얘기를 이 A라는 친구한테 이 아메 얘기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다른 다단계 제품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제품이 안 좋은 걸 난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아메이 제품을 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안 쓰던 제품을 쓰게 만들었으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는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만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내 제품을 얘기 안 했어도 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제품을 쓰고 있어요. 이 경우는 그나마 나은데 더 이제 속 터지는 건 뭐예요? 내가 얘기 안 했는데 갔는데 아메이 제품이 있어. 그게 더 속 터지죠, 이제. 너 아메이 제품 써? 그랬더니 우리 옆집에서 누가 아메이 하는데 가입하라고 해서 어제 가입했어. 이게 더 속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사람들은 지출을 원래 해요. 근데 그 지출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런 얘기들도 보통 하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이걸 전달을 해서 돈을 안 받으면 내가 돈이 안 생기면 부담이 없어서 막 얘기하겠는데 이거 저 사람이 하면 내가 돈을 받으니까 부담돼서 얘기 못 하겠어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심플하지 않나요? 아메 이게 똑같이 하는데 너 가질 보너스 내가 가질게 이러면 어떡해요? 그럼 돈 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 제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너스 내가 받을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사람. 안 좋죠. 그쵸? 내가 받을 수,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는 말들을 해요.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하나하나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제일 많이 듣는 얘기죠. 피라미드 다단계 아니냐?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제 우주 얘기를 제가 잠깐 했으니까 지구에서의 물리 법칙하고 그쵸? 지구 안에서의 물리 법칙하고 우주 바깥에서의 물리 법칙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렵죠.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다. 틀리다. 네.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우리가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고요.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성을 갈 수 있고 보이저 이런 것들을 쏘아 올릴 수가 있어요. 다만 중력이 없을 뿐이에요. 우주에서는. 수학적인 공식은 다 해당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은 우리가 수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이 물리 법칙을 현상하는 공식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믿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로 이제 미만가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어려운 얘기, 이게 이런 거 이제 배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어떤 이 자연계를 모두 풀 수 있는 공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직 우리가 찾지 못했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피라미드 다단계 아니야? 이건 자연계에서 보면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어떤 구조예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책에서 지금 복사해온 그림이에요. 이 밑에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자, 여기서 쥐가 없어지면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게 문제예요. 1번 풀이 많이 생긴다. 풀이 많이 자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보시면 생쥐를 만약에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엉이는 이제 다른 거 잡아먹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메뚜기가 늘어나겠죠. 그럼 메뚜기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풀이 줄어들겠죠. 그럼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현실에서도 보자면 이런 거예요. 어, 부엉이는 날아다니는데, 그쵸? 부엉이는 날아다니는데 생쥐는 못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잡아먹히잖아요. 그럼 생쥐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래서 생쥐를 보호해 주자는 거예요. 생쥐를 보호해 주면 어떻게 돼요? 못 잡아먹게.
그럼 생지가 많아지죠. 그럼 메뚜기가 줄어들겠죠. 그쵸? 이게 자연현상적으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 세계로 들어오면 저 사람은 능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뭔가 도와줘야 돼. 물론 이거는 이 인간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 도덕적이나 이런 걸로는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개입해서 하는 거는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나를 돕고 싶어 내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는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파괴시키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점 자체가 굉장히 좀 넓어져야 되는 건데 자, Capital 이 is just a 자본주의 term for money. 시대에 If 그래서 you're talking about 많은 money, money does 사람들이 not grow from the 부딪히는 게 ground. Money 이거예요. only has value because it was 노동조합이랑 traded for 어떤 labor at 뭐 one point or the 회사랑 products of 얘기를 labor. 할 때 So if I take my money and I buy machinery, I have invested my labor in doing that because I didn't get the money from nowhere. Even if I got it from my parents didn't get the money from nowhere. The people who built the machines required me to trade something of value to them in order for me to obtain the machines. The people who invented the machines required people to pay them in order to get the patent to that machine so they could build the machine.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딱 시대에 들어왔는데 자본주의 시대에는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해볼 수 있는 시도해볼 수 있는 게 자본주의거든요, 사실은. 그냥 돈이 전부인 시대가 자본주의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은 자본주의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돈에 대한 생각이나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죠. 내가 회사에서 내가 제공한 노동력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해요. 나는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받고 있어. 그래서 뭐 월급 루팡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혹은 신의 직장이라는 얘기가 있죠. 보통 신의 직장이 어떤 신의 직장이 왜 신의 직장이에요? 정년이 보장돼 있거나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신의 직장이라고 하고 내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가 벌어주고 있기 때문에 나를 쓰는 거거든요. 그쵸? 요새 이 이야기를 많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내 몫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영상은 근데 무슨 얘기냐면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벤 샤피로라고 아까 말한 그 처음에 설명했던 그분은 굉장히 그 자본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회사가 망하면 그러면 회사가 망하면 고용된 사람들은 회사의 빚을 같이 갚아요, 같이 안 갚아요? 같이 안 갚죠.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번 돈은 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게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뭔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죠. 망하면 내가 알 바 아닌데 너네가 번 거는 같이 나눠야 돼. 대부분 이런 마인드예요. 이건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이건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노동자들은 내 시간을 가지고 돈을 바꾸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벌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은 돈만 투자했잖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 과거에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내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대신에 돈을 넣는 거죠. 근데 그 돈이 갑자기 어디서 그냥 뻥 생긴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만든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나도 어느 시점에서 그런 돈을 만들어서 돈을 투자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사실 못하는 거죠. Differentiation I and many others like me draw between socialism and capitalism is that under capitalism, when you as the owner of the factory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영상에서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다면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출생률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세웠던 전반적인 계획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현실적으로 재테크를 많이 하죠. 우리 계속 얘기했던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같은 것들을 굉장히 하나의 탈출구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이나 주식은 어때요? 당장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을 조금 둬야 돼요. 이렇게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몇 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오르죠. 당장 뭐 사자마자 뭐 2배, 3배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오르는 시간이 되게 이게 완만하게 오르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55년생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죠. 이분들이 이 집을 샀을 때 부동산 시장하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부동산을 사는 시장하고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좀 보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30세 때 4,800만 원에 구매한 음마 아파트는 65세가 됐을 때 현 시세로 얼마예요? 22억이래요. 그래서 45배가 됐어요. 45배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은. 될 수 있는 이유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이거죠. 1인당 GDP. 1인당 GDP가 이분이 30대 때는 GDP가 2,481달러였어요. 1인당 벌을 수 있는 금액이. 근데 68세가 됐을 때는 몇 배가 됐어요? 13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하는 안에서 부동산 가격이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같이 올랐기 때문에 45배가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대를 볼게요. 90년생 Z세대 이 친구들이 30세가 됐을 때 모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음마 아파트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좀 수도권 변두리로 넘어와서 용인에 7억을 주고 구매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배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2배가 되려면 가능성이 있을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현재 3년이 지났는데 1,000만 원 올랐네요. 1,000만 원. 그렇죠? 30세 때의 1인당 GDP는 이 친구들이 31,727불이었는데 3년 만에 얼마나 올랐어요? 얼마 오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GDP가 이 아파트가 2배가 되려면 GDP도 2배 정도는 올라줘야 돼. 최소 2배는 올라줘야지. GDP가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능력이잖아요. 결국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기겠죠. 근데 사람들이 돈을 못 벌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 없겠죠. 그래서 GDP가 사실은 조금 올라야지만이 전체적으로 그 물가가 오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문제. 많은 젊은 분들이 부동산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환상일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30살에 내 돈 3억을 넣고 4억을 대출 받아서 아까 말한 그 7억을 구매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12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얼마 벌었을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딱 계산을 해요. 야, 7억, 내 돈 3억밖에 안 들었는데 결국은 얼마 번 거예요? 이게 12억이 되면. 10년 후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9억 벌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쵸? 내 돈 3억 들었는데 12억 됐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4억 대출이니까 그럼 4억 빼고 5억 번 거죠. 그쵸?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이 계산은 아무도 안 해봐요. 그냥 야 이거 사놓으면 10년 후에는 뭐 12억, 15억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 계산을 안 해봐요.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가. 자, 10년간 낸 이자 및 원금이 얼마일까요? 월 238만 원씩 120개월을 냈어요. 그러면 3억 4천만 원을 내가 낸 거죠. 자, 이 중에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는 8천만 원을 냈어요. 그럼 원금을 얼마 갚았어요? 2억 6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쵸?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계산 틀린 거 없죠? 자, 3억에서 2억 6천 더한 돈을 내가 원래 넣은 돈이죠. 그러니까 실제 내가 넣은 돈은 5억 6천만 원. 그러면 남은 대출금은 1억 4천이 남아 있겠죠. 그럼 10년 후에 1억 4천을 그 사람한테 넘기고 가져오는 거죠, 사실은.
자, 12억 중에 그러면 남은 대출 1억 4천 갚아야겠죠. 갚는다고 보면 되고요. 부대 수수료, 뭐 복비도 내야 되고 10년 보유세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 낸다 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10억이 남겠죠. 실제로 번 돈은. 자, 10억 중에 내 돈은 얼마예요? 5억 6천이죠. 그러면 실제 번 돈은 얼마예요? 4억 4천만 원 벌었죠. 실제로. 근데 이 4억 4천만 원 그대로 다 받아요? 세금 내야죠. 양도소득세 40% 낸다고 하고 절세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절세를 아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잘 알아요. 그쵸? 근데 절세를 모른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 내고 남는 돈이 얼마예요? 2억 6천 번. 10년 동안 2억 6천 버는 거예요. 아파트로. 그럼 1년에 얼마 번 거예요? 2,600만 원 벌었네요. 1년. 이거 하려고 부동산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부모님 세대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올랐던 그 시세보다 지금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이게 안 돼 있어요, 잘. 근데 이런 거 계산 안 해보고 사람들이 옆에서 막 얘기하니까 그래 부동산 해야 되나? 내 집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또 있죠. 출생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합계 출산율 0.7. 이건 뭐냐면 인구수가 그럼 계속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동산 얘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그 불문율 같은 거예요. 발작 버튼이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하면 사람들끼리 꼭 싸워요. 근데 할 얘기는 해야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를 반대로 생각을 하면 뭐냐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을 찾는다 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내가 샀던 가격보다 이 아파트를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근데 내가 10년 동안 살았으면 이 아파트는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아파트죠. 근데 이거를 더 비싼 가격에 팔겠다라고 하는 심보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더 비싼 가격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일단은 많아야 되고 GDP가 높아져서 소득이 높아져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베팅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거기에 베팅하고 싶진 않은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금융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벌 때는 부자들이 한 얘기가 이거 돈을 벌 때는 도구가 있대요. 돈을. 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격을 하죠. 공격적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방패는 뭐예요? 막는 거예요. 내 돈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막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돈을 벌 때는 사업으로 벌고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내 돈의 가치가 하락되는 걸 막기 위해서 투자를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방패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패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뭐 어느 순간까지는 이길 수 있겠죠. 근데 방패의 내구도가 계속 떨어지겠죠. 그럼 나중에 내가 진짜로 내 공격을 막아야 될 때 저 방패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투자할 돈이 없다라고 하죠. 지금 계속 사람들. 야, 돈이 없어. 대출해서 다 지금 넣어놨는데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 투자할 돈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방패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아야 될 시점,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는 시점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로버트 기요사키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현금 흐름을 만든 다음에 투자를 해라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로버트 기요사키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야 관점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자 아빠는 우리 사업할 때도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이게 이건 안 된다. 부동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뚜렷한 사업 소득 없이 부동산에 뛰어드는 거에 부정적이지 부동산 자체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부동산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든 다음에 사업 소득을 만든 다음에 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사업을 통한 현금 흐름을 만든 뒤에 자산을 지킬 투자를 시작하라. 이게 부자 아빠 기요사키가 한 얘기고요. 대부분의 부자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상만 보죠. 저 사람이 건물을 사서 예를 들어서 뭐 40억의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150억에 팔았네. 그러면 앉아서 얼마를 번 거야? 이 생각만 하고 그래 역시나 사람은 부동산을 해야 돼. 나도 빌딩 하나 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아메이 컨셉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방패를 휘둘릴 게 아니라 칼을 쥐어야죠, 칼을. 이 칼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쥐어드리는 거예요. 자, 아메이 비즈니스 컨셉, 사업의 컨셉을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성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을 때 그 나인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니노이가 했던 얘기인데 그 앞에 내용이에요. 사실은 니노이 했던 강의인데 첫 번째는 나 스스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요. 그렇죠? 다들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다들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내가 이거를 이제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할 일이 뭐가 있냐? 내가 이런 카페를 만약에 오픈했어요. 커피숍을 오픈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게를 오픈했어 하나.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홍보. 그쵸? 손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쵸? 손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비즈니스를 하기로 했으면 두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고객을 찾는 일을 하셔야 돼요. 30명의 VIP 고객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고객을 가지고 300만 PB 정도를 만드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할 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적어도 30명 정도의 소비자를 먼저 찾는 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 VIP 소비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뉴트리라이트를 먹고 있고 아티스트리를 쓰고 있고 엠모스피어나 이스프링을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쓰고 있는 사람을 VIP 커스터머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30명 정도를 가지고 사이드 300만 정도를 하는 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240만 PB가 우리 12%죠. 근데 240만이 아니라 왜 300만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습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습관. 240만에 딱 맞추는 습관을 늘 하면 우리가 SP를 갈 때도 1000만에 딱 맞춰서 가요. 근데 1000만에 딱 맞춰서 가면 그쵸. 그래서 이 300만 습관을 우리가 만들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1000만을 갔을 때 1500만의 마감을 보통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수입도 많아지고 여행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들일 때 딱 그 라인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넉넉하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업. 자, 이 사업이라는 건 결국은 소비자의 수가 중요하죠. 넘버예요. N오는 넘버. 소비자의 수가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한 번 왔을 때 얼마 쓰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번 왔을 때 한 번 왔을 때가 아니라 몇 번 재방문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업체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비즈니스 빌딩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돈이 생겨요. 그렇죠? 돈이 만들어져요. 자, 우리가 만약에 1번하고 2번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소비자가 얼마씩 쓰느냐 이것만 목적으로 계속 하고 있으면 우리는 다이렉트 셀링을 하고 있어요. 가져다가 그냥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직접 판매. 그렇죠? 이거는 사업을 만드는 거는 아니에요. 제품을 판매하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사업을 만든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가지, 이 내 고객이 재구매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재구매. 그리고 요거를 몇 명하고 함께 할 것이냐. 이 일을 몇 명하고 함께 할 것이냐. 스타벅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이 룰을 따르고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고객이 10명이에요. 고객이 10명. 근데 이 고객이 한 번 왔을 때 10달러씩을 써요. 그쵸? 그러면 얼마를 벌어요, 내가? 100달러를 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도시의 인구가 1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10명이 다 왔어요. 근데 나는 손익분기점을 300달러를 넘겨야 돼. 근데 지금 얼마밖에 못 벌어요? 100달러밖에 못 벌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이 사장이라면 매출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고객을 더 끌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의 인구는 10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한 번 왔을 때 $10보다 더 많이 쓰게 해야죠. 그래서 쿠키도 팔고 컵도 팔고 케이크도 팔고 여러 가지를 추가로 팔아요. 그러면 몇 달러가 돼요? $200가 되죠. 그래도 손익분기점에는 한참 못 미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재방문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스탬프 제도를 하는 거예요. 3번 찍으면 한 번 더 오게끔 공짜 커피를 하나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3번을 와요. 그러면 얼마를 벌어요? $600를 벌 수 있죠. 자, 이런 거를 한 번 딱 알고 나니까 그럼 이런 점포를 2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200를 벌죠.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남기고 순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사업을 빌딩하는 과정이 이래요. 자, 맥도날드는 어떨까요? 맥도날드. 맥도날드의 주력 상품은 해피밀이래요. 해피밀. 빅맥도 아니고 해피밀. 왜 해피밀일까요? 맞아요. 4살, 5살짜리 애가 아빠 해피밀 사줘 이래요. 그러면 애 혼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맥도날드에? 애기가 혼자 맥도날드 가서 맥도날드 사와요? 아빠나 엄마가 다 같이 가겠죠. 그러면 한 명이 가요? 4명이 가요? 4가족이 같이 가죠. 이거는 똑같은데 4인 가족이 가서 $60를 써요. 한 달에 2번 가요. 왜 2번 가요? 해피밀이 2주에 한 번씩 바뀐대요. 얘가 이걸 모으고 싶은 거야. 그래서 2번 가요. 그래서 이런 매장을 100개를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된 거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도 이제 사람들이 맥도날드는 부동산 회사다. 실제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그 맥도날드 그 영화가 있어요. 파운더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부동산 사업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창업자가 지금 사장이 아니에요. 원래 사장은 이제 원래 그 햄버거집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막 세일즈 하던 사람이 이 사업체를 보고 이거는 프랜차이즈로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키운 타입의 이제 회사인데 부동산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이 맥도날드라는 회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번 거는 맞을 수 있는데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 이게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가 여기에 없었으면 그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까요? 이 맥도날드에 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거기가 번화가가 되죠. 그래서 상권이 생기죠. 그래서 가격이, 땅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미리 사놓는 거죠, 그 땅을. 근데 맥도날드라는 사업체가 없으면 어때요? 맥도날드라는 이 햄버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사면 그 부동산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 먼저가 아니라 사업이 먼저예요, 사실은. 맥도날드라는 사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이 잘 된 거지. 맥도날드 회사가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체가 중요해요. 투자가 먼저가 아니라 사업이 늘 먼저다. 아메이는 어떨까요? 아메이도 비슷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30명의 고객을 만들라고 했죠. VIP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20,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씩을 써요. 한 달에 2~3번씩 쓰게. 그렇죠? 왜 쓸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죠. 뉴트리라이트도 있고 아티스트리도 있고 이스프링, 앰모스피어, 퀸, 퍼스널 케어, 홈케어, 액세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구매가 일어난다. 이 재구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몇 개씩 오픈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파트너가 이 일을 같이 하게 되면 돼요. 그리고 더 크게는 이거를 여러 번 할 수 있죠. 왜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비즈니스 빌딩을 하셔야 된다. 뉴트리라이트의 해피밀 같은 존재는 바디키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날씬한 사람도 뚱뚱한 사람도 살을 빼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 3번째 일은 1번, 2번을 했으면 그 다음에 3번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같이 사업을 할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A, B, C, D가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거고요.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고 핀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크게 봐서는 FA 포인트까지 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대부분 이제 이 사람들은 헌팅이라고 해요. 나가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렇죠? 리더를 찾는 아메이,
그렇죠. 빠르지만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리스크? 거절을 받는 리스크들이 있어요. 근데 1번, 2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3번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돈도 안 되고 거절을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고 그 그만두는 사람들이 결국 뭐라고 해요? 야, 나 아메이 해봤는데 돈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1번, 2번을 안 하고 3번부터 했으니까. 자, 2번 과정은 파머예요. 농부처럼 이제 씨를 뿌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죠. 전통적인 아메이 조금 느리긴 하지만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적절하게 우리가 잘 섞어서 헌팅, 그러니까 사냥하는 농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농사를 짓는 사냥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찾는데 7 정도의 힘을 쓰고 사람을 키우는데 3 정도의 힘을 써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내가 성향에 맞는 거. 내가 사람을 키우는데 7의 힘을 쓰고 사람을 찾는데 3 정도의 힘을 써도 돼요. 이거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고르셔야 되고요. 어떻게 그러면 비즈니스를 만드냐? 순서대로 첫 번째, 나 자신을 먼저 후원하고요. 오늘 했던 강의는 그래서 1번을 위한 강의예요. 다른 강의들은 이제 2번, 3번에 대한 얘기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사실은 1번에 관한 강의였고요. 두 번째는 커스터머를 만들어야 되겠죠. 커스터머 만드는 일. 세 번째는 아래에 있는 A, B, C, D 이 파트너를 찾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파트너들이 1번, 2번, 3번을 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는 거죠. 이래서 복제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수입의 천장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다섯 번째는 이 A가 A1에게 어떻게 1, 2, 3번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가르쳐 주는 이거를 그냥 계속 반복하는 일이 아메이 사업이다. 그래서 아메이는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뭐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좋은 생필품을 좋은 제품을 쓰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으쌰으쌰하고 서로 좋은 제품들을 쓰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를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사실은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관점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을 조금 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혹은 잘 몰랐었는데 이 부분을 좀 관점을 조금 넓혀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아메이가 굉장히 좋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렇죠? 내일이면 또 다음 회계연도죠. 다음 회계연도에는 이 안에서 또 다 같이 핀업할 수 있는 그리고 다 같이 푸꾸옥 여행을 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